자, 이번 시간은 96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은 마쳤고, 공인중개사 법령이 출제 비중이 높죠. 30문제 정도. 현재 이제 두 번째 법으로 왔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세 가지 구성되어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그다음 토지 거래 허가. 자, 이 원래는 이제 따로따로 된 법이었다고 그랬죠. 따로따로 된 법이었다가 이제 하나로 통합된 게 2017년. 오늘 세 번째 우리 시험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는 그 부동산 등에 대해서 실거래가를 매매 계약일 때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그런 제도를 말하죠.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2006년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이 됐어요. 자, 예전에는 실거래가 신고부가 없었다, 우리나라에. 2006년부터 야, 우리나라도 이제 실거래가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거 후진국도 아니고, 그래서 매매 계약일 실거래가 신고하게 된 거예요. 교환이나 증여 같은 건 실거래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도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검인 대상이죠. 검인 대상. 검인은 형식적 심사를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나 공시가격만 맞으면 이제 통과되는 그런 게 검인이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실거래가를 검증하는 거죠. 자, 목적 참고로 읽어보시고, 거래 당사자는 매매 계약만 하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을 말하는 거고, 외국인 등을 당연히 포함하는 거죠. 외국인도 당연히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죠. 자, 부동산 등 시작합니다. 자, 부동산 등이라는 것은 이제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부동산은 당연히 토지와 건축물, 이런 거 시험에 잘 내게 안 내게 안 되지. 이걸 누가 틀립니까? 자, 토지 건축물,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여기 8가지 법률을 외우셔야 되죠. 8가지 법률 우리 다 외웠죠. 주, 시, 건택, 토공, 선, 이렇게 외웠죠. 주, 시, 건택, 토, 공, 산, 빈집, 여기까지죠. 빈집까지. 자, 8가지 법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요, 주택법, 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 촉진법, 도시개발법, 공공주택특별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 8가지 법이 전부 다 부동산을 분양할 때, 공급할 때 이제 적용되는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8가지 법률에 따른 부동산의 무슨 계약? 공급계약. 자, 이 공급계약이라는 건 분양계약을 말합니다. 시행사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계약, 분양계약을 말합니다. 공급계약. 그 다음에 이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간단히 뭐예요? 분양권. 시험에 당연히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이렇게 내요. 그래서 이 공급계약을 통해서 취득하게 된 거, 분양계약에서 취득한 게 이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이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았다. 그 매매도 신고하라 이거죠. 이 매매계약도 신고하라. 그래서 이 8가지 법률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 이 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 시험이 단순해요. 이렇게 나와요.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은 신고 대상이다. O. 그 다음에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그 매매도 신고해라. O. 이렇게 나와.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8가지 외우시면 돼. 주, 시, 건택, 토공, 산, 빈집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입주권, 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따른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주권. 이건 이제 입주권인데, 자, 입주권의 그 매매도 신고하라. 입주권은 이제 종전 부동산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아파트 재건축을 한다. 아파트 재건축을 한다면 현재 갑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지금 1000세대인데 아파트가 철거되고 이제 뭐만 남아요? 종전 부동산, 종전 토지만 남죠. 이 공법에서 이걸 종전 토지라고 부르죠. 종전 토지. 종전 토지인데 현재 이 법에서는 종전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써요. 종전 부동산이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자가 결정됐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재건축이 결정됐으니 분양 신청하시오라고 기간을 주죠. 이제 분양 신청을 받아요. 분양 신청을 받아서 이제 그 분양 계획을 짜는데 이 분양 계획을 뭐라고 불러요? 관리 처분 계획 이렇게 부르죠. 이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은 뭐냐면 이 종전 토지에 대한 가격 평가, 이 평가 금액을 권리 가격이라 하죠. 권리 가격을 3억이라 하자. 그리고 부담금 더 내야죠. 평수 늘어나고 삐까뻔쩍해졌으니까 부담금을 더 내는데 자 1억이라 하자. 그럼 이것이 바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공급 가격이 되는 거죠. 공급 가격. 이게 결정되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에 뭘 받아서 인가를 받아서 이제 공급 계약을 합니다. 이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 이거 신고해야죠. 자, 이걸 신고하는데 바로 이게 그 동그라미 기역을 말하는 거죠. 기역. 동그라미 기역. 이게 이제 기역이잖아. 기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부동산의 무슨 계약? 공급 계약을 신고하라 이거야. 그다음 이 공급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게 된 건 여기서 이제 뭐라고 부르고 입주권이라 부른다 이거지. 입주권. 입주권에 프리미엄 붙이는데 이 프리미엄을 추가 부담금 이렇게 부른다. 추가 부담금 아니요 죄송합니다 잘못 썼어요. 추가 지불액이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추가 지불액 프리미엄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죠. 추가 지불액 5천을 붙여서 입주권을 매매했다. 매매했으면 이 매매도 뭐하라? 신고하라. 이게 이제 디귿 되는 거죠. 디귿. 자,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랍니다. 다시 볼까요? 시작.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거의 매매도 뭐 해라? 신고해. 입주권 매매도 신고하라 이거야.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3번이 등장을 해요. 3번. 자, 예를 들면 이 아파트가 아까 1000세대라고 했잖아. 그냥 크게 보면 5000세대 합시다. 5000세대인데 이 3000세대는 조합원 분양 부분이고 2000세대는 일반 분양 분위를 할게요. 기존의 조합원이 3000명이라고 하자고요. 3000명 다 분양 신청했다 치고 그러면 이 5000세대 아파트 무슨 계약은 공급 계약은 전부 다 신고하고 정비법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 계약 5000세대는 전부 다 신고하고 그다음 아까 일반 분양 2000세대는 이 정비법을 통해 공급 계약을 하여 이 공급 계약을 통해 취득하게 된 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그 매매도 신고라 이거죠. 3000세대는 뭐예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 매매도 신고하는 거니까 이 안에서 정비법이 3번 등장한다는 걸 꼭 아셔야 된다. 자, 정비법에 따른 공급 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 또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 이거 다 신고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빈집법도 마찬가지야. 그 소규모 주택 재건축에 관한 법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인데 이것도 조합원 분양 부분, 일반 분양 부분이 다 있다 치자고요. 그러면 똑같아요. 이 빈집법도 이 안에 3번 나와요. 빈집법에 따른 공급계약 신고해라. 다음 빈집법에 따른 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매매도 신고해라. 그 다음 빈집법에 따른 사업 시행계획 거기 그 사업 시행계획이라 표현하죠. 사업 시행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매매도 신고해라. 그래서 이 박스로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 8가지 법률에서 정비법과 빈집법은 3번 나오고 나머지 6개 법은 기역과 니은만 나오는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8개 법률에 따른 기역, 니은 다 신고 그 다음에 정비법, 빈집법에 따른 디귿, 니을도 신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하면 이 박스는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임목과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개대상물이죠.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은 모두 신고 대상이다. 그럼 틀리는 거고 밑에 모두 신고 대상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맞는 거죠. 이제 오른쪽. 자, 계약은 어떤 계약만? 오로지 매매 계약만.
오로지 매매 계약만. 토지 건축물의 매매, 그 다음에 분양권 매매, 입주권 매매, 공급 계약 다 신고하죠. 자, 매매만. 그래서 우리 교환이나 증여, 배물 변제 이런 것들은 신고 대상 아니고 검인 대상. 임대차, 경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3번, 4번도 참 잘 나와요. 이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았어도 거래신고는 해야 됩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는 실수요성이 맞느냐 이걸 판단하고 허가를 내주는 거지 실거래가 신고하고는 무관한 제도니까 허가를 받아도 거래신고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농지증 받아도 거래신고는 해야 된다. 다 별개라는 거죠. 실거래가 신고는 무관한 거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도. 뭐 이렇게 기억해도 돼요. 허가 받아도 신고해야 돼. 증명 받아도 신고해야 되니까 말 다르면 다 하는 거예요. 허가 신고해야 돼. 증명 신고해야 돼. 이렇게. 자, 신고기한은 계약일부터 60일입니다. 자, 언제부터 다시? 계약일부터 60일이야. 잔금일이 아니라는 거. 계약 체결일 60일. 다음 우리 신고하는 장소는 뭐라고 불러요? 신고관청이라고 부르잖아요. 신고관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신고관청은 뭐가 소재하는 부동산 등 소재지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자, 부동산 등 소재지예요.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 이 시장에 특별자치시장도 들어가고 특별자치도 행정시도 들어가는 거죠. 부동산 등 소재지관할 시군구다. 밑에 이제 공인중개사법에는 등록관청이 있었잖아요. 이 등록관청은 그 중개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를 말하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보자고요. 여기가 A구예요. A구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어요. 그럼 A구는 뭐라 불러면 돼요? A구는 등록관청,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관청이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A구에 있는 부동산을 중개했으면 A구는 신고관청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자가 B구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했더라. 그럼 이제 B구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신고관청. 그러면 등록관청과 신고관청은 다를 수도 있다 이거죠. 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어디가 신고해야 돼요? 당연히 신고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중개사무소 소재지관을 시군구에 신고해야 돼. 그럼 틀리는 거예요. 틀린 걸로 잘 나와요. 밑에 X지문 있죠. 중개사무소 소재지관을 시군구에 신고해라. 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신고하는데 자, 그렇다면 좀 더 확장해 보면 이 신고를 위반했다.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하잖아. 과태료. 그럼 과태료는 A구가 때려? B구가 때려? 누가 때려? 아, A구? 아니에요. 자, 여러분 맞추신 거 알고 있어요. 자, B구 신고관청이 과태료 부과해요. 신고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A구는 얘가 위반한지도 몰라 지금. 당연히 여기에 신고한 이건 신고관청에서 과태료 부과합니다. 근데 여기서 과태료 줬다는 사실을 신고관청은 등록관청에게 통보해줘라 라고 이따 나와요. 이따 이 단원 끝날 때 부과일부터 10일 안에 통보해주세요 이런 제도가 이따 나올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신고관청의 개념입니다. 방금 했던 거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 자, 신고 의무자. 자, 신고 의무자는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눈 거죠.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를 했어요. 아니면 개공이 중개를 했어요. 직거래는 또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거래 당사자가 공동 신고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한쪽이 국가 등일 때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한쪽이 거부할 경우에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개공이 중개했으면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공동신고 갑니다. 기업번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등 매매계약을 했으면 계약일부터 60일 안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이게 원칙이니까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원칙이니까. 주로 이제 시험에 예외가 뜨고 있는 거죠. 원칙을 내고 싶으면 당사자는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시험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는 잘 안 내거든요. 자, 공동 신고 원칙이다. 한쪽에 국가 등인 경우, 니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자, 국가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있고요. 네, 대통령령의 박스 안에 가보면 1번 오른쪽에 공공기관, 2번엔 3개 더 있죠.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총 6개입니다.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우리. 국가, 공공기관, 지방. 같이 해봅니다. 시작. 국가, 공공기관, 지방일 때는 국가 등이 어떻게 해라? 단독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단독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다른 상대방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하셔야 돼. 아예 신고 의무가 없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일방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한다. 오! 공공기관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자, 한쪽에 거부합니다. 저기 디귿번호 시험에 두 줄 그대로 나와요. 한쪽에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국토부령에 따라서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일방이 신고 거부할 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문장을 그냥 그대로 냅니다. 그대로 냅니다. 한쪽에 거부한다 이거죠. 예를 들면 갑이 이제 매도인인데 3억 주고 산 집을 4억에 팔았다는 거야. 4억에 팔았는데 양도세를 지금 비과세 받는 상황이야. 그럼 이제 매수인이 뭐래요? 아, 기분도 좋은데 그거 5억에 좀 신고 좀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이제 부탁하는 거죠. 그랬더니 갑이 뭐래요? 내가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한다고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지금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가 이거에 5% 2천만 원. 아, 됐어. 내가 지금 뭐 좋다고. 됐어요. 그때 을이 아이 공부해. 아이 좀 해줘봐. 내가 이제 복비 0.4 160 내가 쏜다. 그때 갑이 지금 과태료가 2천인데 160 가지고 뭘 쏜다고 해. 지금 뭘 쏘긴 뭘 쏘. 사냥꾼이 됐어. 한 500 좀 부를까. 그랬더니 을이 야야 나 안 해. 라고 신고를 뭐 했다? 거부했다 이런 얘기죠.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야. 이 스토리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개공신고. 자, 개혁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계약서 작성 교부했습니다. 누가 신고해라? 개공이 신고해라. 당연히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 당사자가 신고 의무가 없다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밑에 나올 거예요. 박스 안에 나올 거예요. 자, 당연히 공동중개했으면 공동신고해야 됩니다. 자, 박스 안에 가볼까요? 자, 1번 왜 틀렸어요? 일방이 국가일 때는 국가가 신고해야 된다고.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 자, 2번 올해 조심해야 돼요. 작년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작년에 지방자치단체가 개공의 중개 없이 토지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이때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해야 되죠. 개공의 중개 없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번엔 지방자치단체가 개공의 중개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는 개공에 신고해야 돼요. 이게 직거래인데 한쪽이 국가 등이면 국가 등에 신고해야 되지만 개공인 중개했으면 개공인 신고하는 게 더 우선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된다. 3번 개공인 신고 의무자면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 좋아. 4번에 틀렸어요. 개공과 당사자가 공동 신고하는 게 아니다.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 자, 5번 안 시험에 안 나온 건데 소공의 계약서 썼어도 소공이 신고할 의무는 없다. 개공이 신고해야 됩니다. 자, 들어가면 신고 절차인데 자, 이걸 제출하는 거죠.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여기에 이제 누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할 것이냐. 자, 미리 예상해 볼까요? 누가 서명 날인. 여기는 당사자 공동으로, 여기는 누가? 국가 등이 단독으로, 여기는 누가? 또 단독으로, 여기는 누가? 개공이.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주의할 점은 신고서만 낼 거냐 아니면 첨부 서류가 있을 거냐. 거래계약서 사본,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믿음직스러운 것은 안 내. 여기서 가장 믿음직스러운 것은 국가 등이죠. 신고서만 내면 돼요. 그 다음 믿음직스러운 거. 개공이 신고해도 믿음직스럽지. 내가 뭐 거짓 신고할 이유는 없잖아. 그리고 둘 다 사인하니까 낼 필요 없지 않냐. 그래서 언제만 한쪽이 거부해서 단독 신고할 때만, 이때만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한다. 나머지는 첨부 서류가 다 없다. 자, 이렇게만 신경 쓰면 돼요. 자, 갑니다. 공동신고.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적으세요. 공동 제출 X 이렇게 적으시면 돼. 공동 제출이 아니다.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에 아무나 되는 거야.
신고서만 내고 있죠, 지금. 내면서 뭘 보여줘야 돼? 신분증 보여줘야죠. 매수인이 신고서, 매수인이 보통 낼 테니까 내면서 저예요. 그럼 누군 줄 알아? 저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공무원이 누구? 이럴 테니까 당연히 신고서 내면서 신분증 보여줘야죠. 자, 두 번째. 한쪽에 국가 등입니다. 그럼 국가 등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이라여 제출해야 한다. 좋아요. 국가 등의 단독 서명 날이. 한쪽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이라여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풀면 돼요. 이때도 첨부설이 없습니다. 세 번째, 한쪽에 거부합니다. 첫 번째 줄 끝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이. 좋아. 다음에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되는데 이때 그것도 체크하셔야 돼요.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꼭 단독신고 사유인지 정확하게 사유서까지 다 읽어보고 확인한다 이거야. 첫 번째 거래계약서 사본, 두 번째는 단독신고 사유서. 거래계약서 사본 내는 이유는 지금 혼자서 서명 날이 냈잖아요.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잖아. 그래서 거래계약서 사본도 내고 또 계약 내용도 확인해야 되니까 계약서 사본을 내고 그다음에 한쪽에 거부하는 사유서 써내야죠. 이 매도인이 혼자 단독신고잖아요. 매수인 저 인간이요. 금액을 높여나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저 인간이 보비를 쏜다고 꼬시는데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네. 근데 저는 그래도 끝까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때 신고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내면 됩니다. 이렇게 내면 돼요. 이렇게 내면 되는데 뭐 그런 건 시험이 안 나오고요. 공무원이 읽어보죠. 저 인간이 누구래? 그래서 이제 그 거부한 자에게 전화하는 거죠. 당신이 여기 저 인간이냐고. 내가 맞다고. 내가 거부했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자는 과태료 부과한다. 신고하지 아니한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이 매도인에게 신고 필증을 발급하는 거야.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단 신고를 거부한 자는 신고하지 아니한 자라고 배워요. 자, 어쨌든 여기만 첨부서리가 들어간다. 여기만 첨부서리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첨부서리 다 없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밑에 그 주의 보면 공동신고, 국가 등의 단독신고할 때는 신고서만 내시오. 그래서 2번 지문에 틀렸어요. 거래 당사자가 공동신고하는 경우 신고서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조심해야 되고요. 3번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한쪽이 이렇게 거부해서 단독 신고할 때는 대리인이 신고서 제출 대행도 안 돼요. 원래는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갑이 지금 내야 될 것이 단독 서명 날이나 신고서, 그다음에 사유서, 그다음 거래계약서 사본 내야 되잖아요. 이거를 누군가에게 위임을 주고 의자에게 제출해라 이게 가능했었어요. 못할 건 없잖아요. 근데 공무원이 사유서 읽어보고 이게 질문을 했더니 모르는데 나는 모르는데 물어보지 말해. 아빠가 갈아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쪽에 거부해서 단독 신고할 때는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것도 안 된다. 직접 오는 것만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4번. 공동신고와 국가 등의 단독신고 이 두 가지만 거래 당사자 위임받은 사람은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딱 두 가지만 가능하다는 거야. 이때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한청에 보여주고 다음에 서류를 제출하라는 얘기인데 뭐 그냥 위임장 이런 거 내라니 그냥 참고만 하세요. 자, 밑에 개공신고.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연히 신고서에 나 혼자 서명 또는 날이라여 신고한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면서 신분증 보여주면 되는 거지 뭐. 외로운 개공 기억나시죠? 외로운 개공. 전 7시에 하루 일과 끝나고 사무실에 앉아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차분하게 앉아서 클래식 틀고 운명 있잖아. 클래식 틀고 향초 켜고 불 다 끄고 향초 켜고 차분하게 앉아서 혼자서 신고서 쓰고 퇴근하는 걸 상상하시라고 그랬죠? 외로운 개공이다. 그래서 신고서에 개공 혼자서 서명 날인을 제출합니다. 신분증 보여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고서 써놓고 퇴근하면 돼.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누가 출근해서 그렇죠. 2번 소공이 출근해서 제출 대행할 수 있다. 소공만 제출 대행할 수 있다. 보조는 안 된다. 2번에서 주의할 점은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신분증명서를 신고한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오, 이렇게 풀면 돼요. 이렇게 풀면 돼요. 위임장 같은 거 안 낸다는 거죠. 자, 밑에 주의 1번 틀린 이유는 개공이 제출하는 신고서죠. 이때는 당사자는 서명 날인의 의무가 없다. 외로운 개공이라니까.
혼자 산다니까요. 그 다음에 소공이 제출할 때 위임장도 내지 않는다. 보존 안 된다. 자, 오른쪽 3번. 이게 그 전자계약이잖아요. 저쪽 뒷파트에 전자계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텐데요. 이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이게 전자계약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계약이 체결됐다는 거야.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이 체결됐을 때 국가 등의, 아니 당사자 공동신고, 국가 등의 단도신고, 개공이 신고하는 세 가지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본다. 이번에 우리 전자계약 시험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후보예요. 예를 들어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 거래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또 이렇게 낼 수 있죠.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 계약이 체결되고 60일 안에 신고서를 제출해라. X 이렇게 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자, 신고사항. 우리 신고사항은 항상 라면을 끓여야 되죠. 무엇을 우리가 신고할 거냐 이거니까 신고사항이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일단 누가 라면을 끓여요? 거래 당사자가 라면을 끓여요. 거래 당사자가 인적사항 꼭 들어가야 되니까 거래 당사자가 라면을 끓여. 그 다음에 개공이 중개했으면 누구도 붙어야지. 개공도 붙어야죠. 개공이 인적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라면을 어디서 먹어요? 중개사무소에서 먹어요. 중개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소지지, 니은이 잘 나와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자일 경우 중개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를 신고해야 한다. 오! 이렇게 풀면 돼요. 그 다음에 라면 언제 먹어요? 계약 체결일, 또 중도금 지급일, 또 잔금 지급일, 3번 모여서 라면을 먹어요. 그리고 그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라면. 조건 또는 기한 신고해야 돼요. 그 라면의 종류는 이름이 뭐더라? 소지면. 소의 기름으로 튀긴 라면.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얼마나 맛있길래 실실 웃으면서 먹었죠. 이게 이제 신고 대상이에요. 이렇게 외우는 게 제일 빨라요. 유치해도. 그다음 8번. 꼭 어디에서만? 투기 과열지구에서만, 그리고 꼭 3억 이상일 때만, 꼭 주택일 때만. 이 요건이 딱 세 가지예요. 일치되어야 돼. 투기 과열지구다, 3억 이상이다, 주택일 때만. 아래 내용을 추가 신고하는데 당연히 매수인이 국가 등일 때는 제외한다. 그때는 투기할 일이 없으니까. 자금 조달 계획, 또 하나는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간단하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을 말하죠. 자금 조달 입주 계획. 투기 과열지구 3억 미만 주택은 내 안 내? 안 내. 투기 과열지구 3억 이상 상가 토지 안 내. 투기 과열지구 밖에선 당연히 안 내. 자, 이렇게 해서 신고사항 이렇게 외우시고, 그래서 이제 틀리게 잘 나오는 거 좀 적으세요. 필기 좀 하세요. 자, 권리관계 신고해라. X. 공법상 제한을 신고해라. X. 기준 시가를 신고해라. X.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자, 틀린 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 저 밑에 양거래 2번. 자금 조달 입주계에서 제출을 갑니다. 자,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3억 이상입니다. 주택입니다. 이때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하세요. 신고서와 함께 내라고. 매수인이 혼자 작성하는 거지, 당연히. 다음 2번은 매수인이 그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신고서와 분리 제출을 희망하면 별도로 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3번의 그 숫자 좀 외우고 드셔야 돼요. 자, 매수인 신고하려는 자 중에서 매수인 외의자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한다면 매수인은 그 신고하려는 자에게 계약일부터 50일 안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공해 줘라. 50일은 안 해줘. 50일 좀 기억하시고 그 안에 줘. 60일 안 낼 테니까. 그 기간 내에 제공 안 하면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하라는 거죠. 4번은 뭐냐면 당연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가 제출되었을 때 신고필증을 발급할 텐데 그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면 거기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제출되어야 신고필증을 발급한다는 말입니다. 자, 뒤로 갑니다. 뒷장에 그 신고서 작성 방법이 매우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아시죠?
자, 신고서 작성 방법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이게 좌우 왔다 갔다 해서 보시면 돼요. 먼저 왼쪽에 매도인 거기 뭐 국적도 있고 거기 거래 지분 비율도 있잖아요. 국적 밑에 거래 지분 비율. 매도인이 여러 명일 때 말하는 거죠. 매수인도 똑같이 있어요. 국적 거래 지분 비율. 그다음 밑에 자금 조달 입주 계획. 거기는 제출이면 투기 과일지구 3억 이상 주택인 거고 매수인 별도 제출도 가능했고요. 해당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투기 과일지구 3억 미만 주택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밑에 칸 외국인 등 부동산 등 외국인의 부동산 등 매수 용도.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할 때는 어떤 목적인지 이렇게 표시하게 돼 있죠. 주거용, 뭐 레저용,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밑줄 친 거 시험에 다 나옵니다. 자, 거래 당사자가 다수일 때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주소란에다가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하라. 좋아. 또 당사자가 누구일 때만 외국인일 때는 국적을 반드시 써라. 그리고 외국인의 부동산 등을 매수할 경우에는 매수 용도란에 표시를 하라. 좋아. 이 다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 다음 자금 조달 입주 계획란은 투기 과열지구 주택이며 3억 이상인 주택일 때만 이 별지 서식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지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하는지 아니면 안 내는 것인지 안 내는 건 뭐 해당 없음 여기에 표시한다 이거죠. 작년에 그게 나왔죠. 투기 과열지구 3억 미만 주택일 때는 해당 없음에 표시한다. 오 이렇게 출제됐어요. 다시 이제 왼쪽으로 오시면 자 개업공인중개사 밑에 4번 있죠. 토지. 동그라미 4번. 토지만 샀냐? 건축물만 샀냐? 토지 건축물을 함께 샀냐? 이 말인 거고. 그다음 5번은 공급계약은 우리 분양받는 거죠. 공급계약, 분양계약. 그다음 천매는 분양권 입주권 파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급계약에 체크하는 경우에는 저 끝에 오른쪽에 있는 준공전, 준공후 여기에 이제 선택하는 거고요. 선분양, 후분양이냐 이거지. 그다음 전매를 선택한 사람은 분양권인지 입주권인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임대주택 분양전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소재지, 뭐 지목이나 면적 이런 걸 쭉 이제 적게 되는 거죠. 적게 되는 거고 7번은 이 6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면적 중에서 실제로 둘이 거래하는 부분의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토지는 100인데 30 샀다. 건축물은 200인데 뭐 90 샀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죠. 계약 대상 면적은 그런 말이고요. 근데 8번의 물건별 거래 가격은 부동산이 2개, 3개일 때는 각각의 부동산별 가격을 다 적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건별이라고 표현하니까. 거기서 중요한 게 이제 공급계약 전매일 때는 어떤 가격을 쓰느냐. 공급 가액 또 발코니 등 옵션 비용 또 추가 지불에 이걸 다 써야 된다는 거지. 각각 다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은 총 실제 가격이니까 총 가격 쓰는 거고요. 10번은 종전 부동산은 여기 있잖아요. 이 종전 부동산은 입주권 매매하는 사람만 쓰게 된다는 거죠. 입주권 매매하는 사람만. 입주권을 취득할 경우는 신고필증이 2장 나온다고 그랬죠. 입주권 거래 신고서를 내면요. 신고필증이 2장 나와요. 입주권의 가격이 적혀있는 신고필증 하나, 그다음에 종전 토지, 종전 부동산의 가격이 적혀있는 신고필증 하나 2장 나와요. 왜냐하면 현재 이 을은 입주권을 취득했는데 현재 종전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갑이니까 이 소유자를 지금 을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한 번, 나중에 아파트 다 지어지면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 이게 2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전 토지의 신고필증 하나 더 받기 위하여 종전 부동산을 써내는 거예요. 자, 오른쪽 페이지 나머지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4번. 자,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 이걸 선택한 사람은 건축물의 종류를 적어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어라 이런 말이에요. 자, 5번 중요해요. 공급계약은 시행사나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 분양하는 계약을 말하며 준공 전, 준공 후에 따라 표시한다. 그 다음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인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 기한이 완료되어 분양 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한다. 전매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 분양권 입주권에 표시한다 이거죠. 제 생각에 이게 중요해요. 공급계약 4글자, 전매 2글자, 바꿔치기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급계약은 항상 분양계약 생각하고 전매는 분양권 입주권을 파는 걸 생각하신다. 바꿔치기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당연히 소재지는 집원까지, 아파트는 동호수까지.
토지 대장을 보고 지목과 면적을 적고요. 건축물 대장을 보고 건축물 면적을 적어라 이거야. 그 다음 당연히 등기상 증명서를 보고 대지권 비율을 적으면 되겠어요. 다음은 7번. 계약 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는데 건축물의 면적이 시험에 역대 가장 많이 나왔죠.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 건축물은 전용 면적을,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어라. 이거 바꿔치기도 나왔고 심지어 이 집합 건축물은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의 합계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자, 8번은 물건별 거래 가격은 당연히 각각의 부동산별 가격을 적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공급계약과 전매계약일 때는 공급 가격과 또 발코니 등 옵션 비용과 또 추가 지불액 등을 각각 다 적습니다. 각각. 그 다음에 9번 총 가격이고 10번 종전부동산은 입주권 매매만 작성한다. 그게 분양권 X라고 좀 적어두세요. 분양권이 아니 입주권이에요. 그 다음 맨 마지막 당구장 표시 보면은 공급계약이나 전매계약의 경우에는 물건별 거래 가격과 총 실제 거래 가액 적을 때 부가세를 포함해서 적고 그것도 비용 처리해 주니까. 네, 공급계약, 전매계약 이외의 거래를 할 때 토지 건축물 이런 걸 거래할 때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자, 옛날에 하면 이미 써먹었으니까 이건 더 이상 더 이상 적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계약 전매는 부가세 포함, 그 외의 거래는 제외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들어갑니다. 이렇게 신고서를 냈더니 이제 검증을 해야지. 자, 검증을 하려면 검증체계라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누가? 국장이. 자, 그 국토부 장관은 검증체계 구축 운영해야 한다. 우리 구축 운영은 누가 해? 국장이 합니다. 검증체계 구축 운영은 국장이 한다. 다음 신고관청은 거래 신고 받으면 그 검증체계로 적정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좋아. 아무튼 1번 조심하세요. 1번은 신고관청이라고 나오니까 좀 적어두시고 신고관청이 아니라 국장이 검증체계 구축 운영. 3번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세무관사장에게 통보해주고 세무관사장은 국세지방세 과세 처리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관청은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어떻게?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도 알아두셔야 돼요. 5번도 여러 번 나왔죠. 매수인은 저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부동산 등의 특별조치법에다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좋아. 이렇게 이제 신고필증을 발급받는데 지금 2번은 뭐냐면 2번은 이 검증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럽다 이런 거죠. 동그라미 1번도 시험 나왔었어요. 신고관청은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좋아. 별것도 아닌데 넣었어요. 다음 2번은 신고관청은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나 개공에게 다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첫 번째 뭐 갖고 와봐? 거래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와봐. 또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그 니은, 디귿, 니을을 묶으세요. 니은, 디귿, 니을을 묶어서 뭐라고 적냐면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이렇게 적으세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이걸 제출하라 이거야. 뭐 입금표 통장 사본 이런 걸 해오라는 얘기야. 거래계약서 사본을 가져와라. 또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갖고 와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 이거지. 이거 이따 안 내면 이걸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이 과태료라고 배워 있다가. 저 밑에 신고 가격의 조사 결과 보고 방금 우리 신고 내용을 조사했잖아. 이 조사했는데 이걸 보고라 이거지. 자,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세요. 방금 조사한 걸 보고하라고요. 그런 일 있을 때마다 보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 뭐 자주 있는 건 아니니까. 시도지사는 이 보고받은 내용을 취합해서 매월 한 번 국장한테 보고해라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순차적으로 간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보통 이걸 틀릴 때는 이렇게 낸다고. 신고관청은 매월 한 번 국장한테 직접 보고해라. 그러면 X입니다. 직접 보고해라. 그러면 X로 이게 문제가 나오고 그래요. 순차적으로 가야 된다. 막둥이는 기분 내키면 보고, 큰형은 뭐예요? 야, 귀찮게 하지 마. 한 달에 한 번. 오케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보고라 이거예요. 자, 오른쪽. 해지 등 신고. 방금 우리 신고필증을 받았잖아요. 신고필증을 받았는데 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되었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되면 해지 등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건데 자, 밑줄 친 걸 보니까요.
직거래면 당사자가, 중개거래면 개공이 부동산 거래계약 해지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원청에 제출할 수 있다. 어디가 중요하다? 제출할 수 있다가 중요해요. 직거래면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는 거고 중개거래면 개공이 서명 날인하는 것이고 제출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주의 보시면 주의. 틀린 이유가 해지 등 개공이 신고한 계약이 해지됐네. 우리 개공은 해지 등 신고서에 서명 날인에 제출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걸로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서 제출할 수 있다고 만들었단 말이죠. 개정 필요가 있어요. 이건 개정할 필요가 있어요. 해지 신고서를 좀 늦게 해서 자전거래, 가짜 거래하고 가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작년에 많이 이용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출할 수 있다라고 현재 풀어야 돼요. 해야 한다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해제 신고받은 신고원청은 해제 등 확인서라는 걸 지체 없이 발급해 준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3번이에요.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아까 전자계약,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 아까 이 거래계약을 체결했을 경우는 신고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해제 메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는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 해제 등을 했다면 해제 등이 이루어졌을 때 해제 신고서 제출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올 거예요, 아마. 전자계약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자, 정정 신청. 정정 신청은 내가 신고를 잘못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계약서 사본 안 냈잖아요. 자, 여기 아까 거래계약서 사본을 처음 보는 건 이 경우밖에 없었잖아요. 나머지 뭐 공동신고니 뭐 나머지 다 안 낸단 말이지. 계약서 내용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담아서 낸 다음에 신고필증을 받았다는 말이야. 신고필증을 받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계약서 면적은 200이었는데 신고서에 300으로 잘못 쓰는 바람에 신고필증에 300으로 잘못 나왔더라. 그럼 내가 신고를 실수로 잘못한 거잖아요. 그럴 때는 나중에 등기가 안 돼요. 나중에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때는 계약서와 신고필증을 함께 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는 빠꾸댕이죠. 그래서 내가 신고를 잘못했구나. 이 부분을 직접 정정해. 정정해서 200으로 바꿔요. 그리고 이 정정 부분에다가 직거래면 당사자가 중개거래면 개공이 서명 날인해서 이걸 신고원청에 제출하면 새로운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는 걸 우린 정정 신청이라는 거죠. 이걸 직접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서가 없고 이걸 정정 신청 신고필증을 수정해서 이걸 제출한다. 근데 이제 정정 신청이 들어오면요. 이미 이 사람들은 부동산 거래 신고해서 검증을 다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추가 검증은 하지 않아요. 검증하지 않고 들어오면 무조건 바꿔줘요. 그러니 그 아주 사소한 것들만 이 당신들이 마음대로 정정을 하더라도 거래계약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만 해주는 거죠. 실제 잘못 신고도 하진 않는데 정정 신청하러 올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항목을 해주지 않아. 뭐 성명, 뭐 주민등록번호, 가격 이런 건 절대 해주지 않는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 자, 동그라미 1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에 다음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이 신고필증에 잘못 기재되었을 때 신고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다음에 항목이 정정 신청되는 항목이란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외우지? 전주상사, 비대종류, 지지면 이렇게 외우죠.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 다음에 주소, 상호, 사무소의 상호,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 거래지분 비율,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 그다음 이건 주의할 점은 건축물의 종류만 해줍니다. 토지 종류는 해주지 않습니다. 토지의 종류를 당신의 마음대로 바꾸었을 때 재산세 산출세액이 달라질 우려가 있으니 토지 종류는 안 해준다고 재작년에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지목과 거래 지분과 면적 이것만 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다음 중 정정 신청되는 항목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와요. 기억, 거래 당사자의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 O, 니은, 대지권 비율이 잘못 기재된 경우 O, 디귿, 건축물의 종류가 잘못 기재된 경우 O, 리을, 거래 가격이 잘못 기재된 경우 X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지. 전주, 상사, 비대, 종류, 치면이 잘못 기재된 경우라고요. 뭐라고요? 잘못
기재된 경우에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말 꼭 써주거든요. 그래서 자꾸 강조해 드렸습니다. 밑에 이제 정정 신청하는 방법은요. 정정 신청하는 방법은 직거래면 당사자가, 중개거래면 개공이 그 신고 필증을 직접 정정하죠. 지금 직접 신고 필증의 정정상을 표시하고 그 정정 부분에다가 서명 떠는 날이라여 신고한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걸 정정할 때는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 서명 날인에서 가능합니다. 전주는 혼자 간다. 시작. 전주는 혼자 간다. 이때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재발급해 준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만 잘 외우시면 됩니다. 전주 상사 비대 종료 지치면 좋아요.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소재 토지 종류도 안 해주고 소재지 지번 이런 것도 안 해줘요. 당신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자, 됐습니다.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변경신고, 과태료, 그다음 외국인 등의 특례 이쪽으로 쭉 이어집니다.